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스웨덴 국립은행 사이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스웨덴 중앙은행은 전 세계적인 금융 긴축에 발맞춰서 기준금리를 1% 대폭 올렸습니다. 보이시는 1.75%, 시장 예상치인 0.75% 인상을 뛰어넘었던 결정이었는데요. 약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라는 점에서 시장을 깜짝 오늘은 놀라게 했습니다.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기준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파격적인 금리 인상은 스웨덴 통화가치 하락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는 분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개월 동안 금리가 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인플레이션 추세를 보니 도저히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중앙은행은 내년 여름까지 약 2.5%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 중이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웨덴에서 아시아로도 함께 넘어가 볼까요? 중국 보시겠습니다.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도 하죠. 이를 동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년 만기 LPR은 4.3%, 1년 만기 LPR은 3.65%로 각각 동일하게 유지를 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난달에 LPR 이날 카드를 썼던 만큼 이번에는 다소 숨고르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금리를 올리고 있는 미국과 또 금리 차가 너무 커질 경우에는 자본 유출 우려가 증폭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장기간 자금 유출이 이어지면서 해외 투자자들은 지난 16일까지 4주 연속으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을 빼냈는데요. 그 액수가 무려 5,900억으로 보였습니다. 이미 2021년 한 해 수준을 뛰어넘은 겁니다. 이런 장기간 자금 유출이 이어지면서 벌써 아시아들의 통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고 증시 전망을 추가로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투자은행 BNP 파리바는 외부의 심각한 통화 긴축이 아시아의 자금 흐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불확실성은 연준의 불확실성한 이 금리 정책 경로가 가시화되기 전에 아시아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중단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측되고 있는 FOMC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의 금리에 맞춰서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인상하고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독 이번 FOMC는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주요 외신과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대부분 미국의 기준금리가 4에서 5% 사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6%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고 4에서 5%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이죠. 내년인데요. 이 3월 4.48%가 미국의 기준금리 정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3회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나선 뒤에 11월과 12월 회의에서는 각각 빅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번 0.25%포인트 결정을 한 후에는 2024년이 되겠죠.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자를 받았던 이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의 이야기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는 2008년에 주택시장 과열로 온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교수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실러 교수는 다만 1%포인트 인상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꽤 큰 폭의 인상이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당장 페드의 목표치인 2%로 떨어뜨리기에는 그 초강력 변화까지는 아니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확실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공개될 점도표에 대한 시장은 특히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BMO 캐피털 마켓에 따르면 이 점도표의 최종 금리가 4.25에서 4.5%라고 가정을 할 경우 2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쉽게 상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장단기 국채 금리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음을 보고 있고요. 이는 경기 침체 현상이 더욱더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증명이기도 했죠. 이번 미국 FOMC에서 연준의 강력한 매파적인 기조가 재확인된다면 강달러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회의 이후 더 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세계 경제에 있어서 둔화 우려는 조금씩 더 불거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